안녕하십니까. 고지학의 경제버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인 빈곤율, 세계에서 대한민국 노인들이 제일 가난하다, 맞는 말인가요?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은 분명히 빈곤율이 높지만은 자산 기준으로 하면은 그렇게 대한민국 노인들이 가난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대한민국 노인들의 빈곤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섰다. 유엔에서 정한 노인 기준이 만 65세 이상이거든요. 우리나라도 1981년 노인복지법에 노인의 기준을 만 65세로 정해놓고 있고, 지금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노인 기준을 올려야 된다라는 논의가 지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현재로선 만 65세 이상이 노인의 기준이다. 그러면 만 65세 이상 노인이 얼마나 되느냐? 올해 기준으로 해서 1058만 명, 내년이면은 1200만 명.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5168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다. 그런데 이런 노인들 소득이 얼마나 될까? 최근에 통계청이 2023년 기준 연금 통계 결과라는 자료를 내놓았어요. 바로 며칠 전인데요. 대한민국의 만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 90.9%, 10명 중에 9명은 연금을 받고 있다. 아시겠지만 연금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다음에 사학연금과 같은 직역연금도 있고요. 다음에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이죠. 노령연금. 다음에 기초연금, 또 주택연금도 있죠. 자기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 맡겨가지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도 있고, 우체국연금도 있고, 다음에 개별적으로 은행이든 증권이든 보험에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증권을 들어가지고 자기가 불입한 것을 나중에 이제 받는 개인연금도 있고, 그렇게 연금의 종류가 무려 11가지가 있어요. 11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 노인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기준으로 1058만 명, 내년이면 1200만 명이 되는데 노인 한 90.9%, 10명 중에 9명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다. 어떤 사람은 공무원 연금 받으면서 개인연금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주택연금 받으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2가지, 아니면 3가지 연금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찌됐든 한 가지 이상의 연금을 받는 사람이 노인 10명 중에 9명꼴로 연금을 받고 있다. 그런데 연금 수령액은 너무 적어요. 2023년 기준으로 해서 69만 5천 원, 1인당 월 평균 69만 5천 원.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죠.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가 125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구간별로 월 평균 수급이 얼마나 되는지, 월 25만 원 미만 받는 사람이 4%예요. 다음에 25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는 사람이 50.9%, 다음에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 사람이 31.1%. 그래서 월 100만 원 미만을 받는 사람이 86%예요. 월 평균 연금 수급액이 월 1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14%밖에 안 된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주변에 보면은 15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소득은 나 연금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그게 내 소득의 전부다. 그래서 취업한 아들한테 월 50만 원, 딸한테 50만 원, 이렇게 생활비 보조를 받고 있다.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나 강남에 20억대 아파트에 사는데 국민연금 80만 원하고 개인연금 50만 원, 이게 내 소득의 전부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OECD에서 내놓은 통계인데, OECD 주요 회원국, OECD 전체 회원국이 36개국이죠. 36개국 회원국을 대상으로 노인 빈곤율을 조사했더니 우리나라가 1등이다. 2023년 기준으로 39.8%가 빈곤층이에요. 노인 10명 중에 4명이 빈곤층이다. 빈곤율의 기준이 뭐냐? 중위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딱 중간소득의 50%도 안 되는 소득이 있는 그 가구를 빈곤층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노인 10명 중에 4명은 빈곤층에 속한다. 그래서 OECD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노인의 빈곤율이 1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세계 5위 안에 드는 군사 강국이고, 아니 1인당 국민 소득이 뭐 일본을 추월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왜 대한민국 노인들이 이렇게 가난하냐?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노인들의 소득이 적은 거지 자산이 적은 건 아니다. 결코 가난하다고 볼 수 없다. 자,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주요 국가의 가계 자산 구성 비교. 우리나라 가계는 비금융 자산, 전체 자산에서 비금융 자산,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 비중이 무려 64.5%. 부동산 비중이 너무 커요. 특히 65세 이상 노인은 무려 부동산 자산 비중이 80%가 넘는다. 이게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예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평균 자산이 얼마냐? 무려 5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80%, 4억 이상이 부동산이라는 거죠. 대부분이 집이에요, 집.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그걸 갖고 있다. 그래서 결코 가난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자,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규모예요. 무려 2,474조 원. 이게 우리나라 가구 전체의 부동산이 얼마냐면은 8,500조 원 정도 돼요. 그 중에 29.2%를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들이 소유를 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에 노인 인구 비중이 3.6%포인트 늘어났어요. 그런데 노인들이 보유한 부동산 비중은 무려 9.2%가 늘었어요. 그만큼 노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그리고 실제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노인 빈곤율을 낮추려면 어떻게 하느냐?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선진국은 아까 제가 표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금융자산, 가계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예금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이자 소득이 있을 거고, 내가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뭐 배당 소득이 있을 거고, 또 주식이 올라가면 또 차익도 얻고, 그래서 금융자산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생활비를 많이 뽑아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들은 대부분의 자산을 집 한 채에 깔고 앉아 있다는 거죠. 근데 집 깔고 앉아 있으면 돈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잠긴 노인들의 그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은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을 대폭 낮출 수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주택연금 가입을 촉진하는 거예요. 지금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노인들이 2%도 안 돼요. 1%대 중반. 100명 중에 기껏해야 한두 명이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을 받고 있다. 아니, 그래서 왜 대한민국 노인들이 주택연금에 적극적으로 가입하지 않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집 하나라도 내가 죽을 때 자식한테 물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집값이 어찌됐든 간에 집값이 뭐 약간의 부침은 있지만은 꾸준히 올라왔잖아요. 꾸준히 집값이. 어느 자산에 비해서도 부동산 가치가 계속 상승해 왔다. 그런데 지금의 주택연금 제도는 한번 설계를 해가지고 들면은, 그래서 월 100만 원을 주기로 한다 하면은 그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주택연금에서 탈퇴하거나 아니면 사망해서 주택연금이 종료되거나 하기 전까지 처음 설계한 그 연금 액수가 지속적으로 간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자료를 보니까 가입자의 평균 나이가 72세예요. 그리고 평균 주택의 가치가 39,400만 원, 약 4억 원 정도 되죠. 그리고 월 평균 연금 수급액은 124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주택연금에 가입해가지고 월 평균 124만 원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연금을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들이 90.9%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수급액이 69만 5천 원, 7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월 연금 수급액 70만 원하고 주택연금 124만 원 합치면은 2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월 200만 원이면은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활을 꾸릴 수 있는 수준은 된다. 빈곤층이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주택연금 가입을 촉진하자. 그래서 전문가들이 내놓는 방안이 뭐냐면은, 지금은 공시지가 12억 미만의 주택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웬만한 지역이면은 이미 아파트 가격이 15억, 20억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 다음에 집값이 크게 오를 경우에 어느 정도 주택연금에 그걸 반영해가지고 집값의 어떤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두자. 그러면은 집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이 제시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다운사이징, 주택 규모를 줄여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가 40평대 아파트, 15억 원짜리 4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어. 그런데 보면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노인 세대가 특히 대형평형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어요. 주택을 소유한 노인 4명 중에 1명이 40평형대 이상의 대형평형 주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40평형대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한 20평대로 줄여가는 거예요. 7억, 8억짜리. 줄여서 이사를 하고 차액 7억, 8억을 노후생활비로 활용하자.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노인들이 꺼려해요. 왜 그러냐? 아니, 내가 집을 샀을 때는 4억, 5억이었는데 지금 15억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도세 내야죠. 또 20평대 아파트 새로 사면 또 취등록세 내야죠. 또 집 팔고 새로 집 사고 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내야죠. 복비 내야죠. 이사비 들죠. 이러면은 7, 8억이 남지 않더라. 기껏해야 3, 4억 남는다. 그런 고생하면서 겨우 3, 4억 남겨가지고 그것도 애들이 또 손 벌리면 조금 도와줘야 되고 그러면 똑같아진다 라는 이런 생각. 그래서 굉장히 대형평형 아파트를 소형평형으로 줄여가는 다운사이징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65세 이상 노인이 다운사이징 하려고 하는 경우에 한해서 휴대세 등을 좀 감면해 주자, 조금 더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주자 라는 게 두 번째 방안이고요. 다음에 세 번째 방안은 부동산 자산 규모가 굉장히 큰 사람, 집이 2채, 3채 있고 땅이라든가 상가라든가 다른 부동산 자산도 많은 거액 자산을 소유한 노인 같은 경우에 좀 젊은 자녀 세대한테 빨리빨리 좀 증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 우리나라 노인들은 끝까지 자기 죽을 때까지 움켜쥐고 있으려고 그래요. 자식한테 빨리 증여해 주면은 자식이 불효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법원의 등기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은 상속이야 당연히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상속 연령이 늦춰질 뿐만 아니라 증여도 증여해 주는 나이도 계속 늘어나요. 70대, 80대. 그러니까 80대나 90대 노인이 50대나 60대 자녀한테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게 현실이에요. 이른바 노노상속, 노노증여가 일반화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젊은 세대한테 빨리빨리 부가 이전이 돼야지 젊은 세대는 아무래도 소비 성향이 높고 하니까 그래야지 자영업도 살고 경제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리고 젊은 세대한테 빨리 부동산을 이전해 주면은 젊은 세대의 부동산 소유 이런 것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안정을 시킬 수가 있고 여러모로 유리하다. 그래서 노인 세대가 부동산 자산을 보다도 젊은 자녀들한테 신속하게 상속 증여해 줄 수 있도록 상속 증여세를 좀 조정을 하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조부모가 손자나 손녀의 교육비에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대폭 깎아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손자녀에 대한 증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자. 그래야지 노인 세대가 움켜쥐고 있는 부동산에 잠겨있는 이 자산이 활발하게 아래로 흘러가면서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도 돈이 돌고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제도 나아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방안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 노인들의 빈곤율도 대폭 낮출 수가 있다. 소득이 적은 거지 노인들이 자산이 적은 게 아니다. 부동산에 있는 자산을 적극적으로 유동화시켜줘서 그래서 경제의 활력을 되찾도록 유도해 보자라는 거죠.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보자기의 경제버스는 여기까지고요. 유익한 정보였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충실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